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나치게 과거에 붙들려 있는 분들은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현재에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주어진 24시간을 갖다가 관리하는 능력들이 퇴직 후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라.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정선용입니다. 저는 2020년도에 25년 동안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퇴직하고 퇴직 이후의 생활들에 대한 것들을 깊게 생각해 보면서 글을 쓰고 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막상 제가 퇴직을 해서 보니까 퇴직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예로 들으면 지난 8월에 비가 많이 올 때 저희 집에 우산이 한 30개가 있어요. 아침에 이제 산책하러 나가려고 하다가 하늘을 보면서 비가 안 오겠지 하고 나갔다가 그날 쫄딱 맞았어요. 쫄딱 맞고 집에 와가지고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더라고요. 이 장마가 퇴직하고 비슷하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에 갑자기 비가 쭉 내려서 내 속옷까지 완전히 다 젖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퇴직을 준비한다는 건 퇴직 이후의 삶이 어떠한 형태인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해야지 어설프게 우산을 30개를 갖다 놓듯이 이것저것 가져다가 놓는 것들이 퇴직 준비가 아니구나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됐고요. 퇴직 이후에 무엇이 필요한 건가 이걸 갖다가 압축적으로 모아서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해드리겠지만 재테크를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갖다 구축해 놓는 부분들이 첫 번째 준비 사항이고요. 자기 개발할 수 있게 저는 글쓰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40 정도 되면 일을 노리워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야 돼요. 이 3가지 정도는 꼭 가지고 있고 퇴직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체력을 갖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6가지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딱 준비해서 가야만이 퇴직 이후에 내리는 장마 같은 비를 갖다가 내가 흠뻑 젖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0 정도 되면은 40까지 살아왔던 삶의 문법들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에 필요한 삶의 문법 중에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40대까지는 거의 곱셈 방식의 일들을 해왔어요. 내가 일을 한다고 해도 회사에 8이 있기 때문에 이 8에 16이라는 효과를 나오는 게 바로 40까지 효과예요. 근데 퇴직 이후에는 내가 일을 했으면 이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마저도 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을 갖다가 계속 더해가야 됩니다. 심지어 더 나가서 뺄셈 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는 빼서 해나가야지 온전하게 하나하나 남아있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곱셈에서 덧셈으로, 덧셈에서 뺄셈으로까지 바꾸는 삶의 문법이 첫 번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40까지의 경우에는 얇고 넓은 부분들을 추구했는데 이때부터는 삶의 문법을 바꿔서 좁고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결국 나한테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현명한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 50 이전에 바꿔야 될 분명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24시간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해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가족들의 시간과의 조율을 맞췄을 거예요.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의 시간을 맞춰왔을 거고요. 직장을 가면 직장의 시간을 맞춰와서 갑자기 나한테 주어진 24시간을 갖다가 관리하는 능력들이 퇴직 후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라.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들을 갖다가 나의 편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좋은 습관이에요. 저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다 오고 김훈 작가의 라면을 끓이면을 필사를 하고 필사한 걸 갖다가 낭독하는 부분들까지 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글쓰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5시에서 10시까지 나의 시간이 완전하게 나의 편으로 되어지는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이라는 표현보다 더한 것들로 표현해서 리추럴이라 해서 의식인 것 같아요. 내가 하루를 지내는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이 퇴직 이후에 나의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정확한 역할들을 해준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래서 삶의 루틴을 갖다가 반드시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 같으면 글쓰기인데 이 글쓰기를 발견하니까 3시간 정도가 금방 지나가요.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시간, 이 시간들이 나의 것으로 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좋은 습관과 심리적인 시간을 나의 편을 만들고 몰입이 이 두 가지가 만들어져야만이 퇴직 이후에 넘쳐나는 이 시간들이 나의 것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의 시간들을 갖다가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많은 분들 중에 낮이만 되면은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점심 먹자, 낮술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하루의 시간들을 갖다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넘쳐난 시간을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한 좋은 습관과 몰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앞둔 분들한테는 하루빨리 끊어내야 할 습관이 저는 7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7가지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끊어내고 좋은 습관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으면 퇴직 이후에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버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첫째 부분은 뭐냐면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리정돈은 물건만을 정리정돈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정리정돈도 필요하고 나쁜 습관에 대한 것도 정리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정리했을 때 그 정리했던 것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내가 좋은 습관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첫 번째 마련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정리정돈을 안 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생각들을 다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어수선하면 생각들이 많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러다 보면 뭐가 스며드냐면요, 걱정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처럼 단순 명료하게 생각을 갖다가 압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두 번째 끊어내야 할 나쁜 습관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마음까지는 술도 많이 먹고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자극적인 음식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내 욕망을 부채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순간에 내 욕망에 대한 통제 능력들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면을 한번 먹고 나면 이 라면을 먹은 것 때문에 다른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것들을 저항력을 갖다가 내가 상실해버려요. 자연식단을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이 부분들이 나의 몸에 편안함을 주고 편안함 덕분에 내가 좋은 습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토대가 됩니다. 네 번째 부분은 머릿속에 생각이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들을 많이 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나치게 과거에 붙들려 있는 분들은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현재에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끊어내는 것도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걸 갖다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해 드리고 싶으면 지나친 후회라든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개 보면 불규칙한 수면을 많이 해요. 이 불규칙한 수면이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 것을 부채질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규칙한 수면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좋은 수면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낮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숙면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숙면은 나쁜 습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갖다가 생각하시고 이건 반드시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불규칙한 수면이고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집착하고 정리된 돈이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들이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습관에 대한 것들도 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화를 내요. 근데 이 화내는 것도 습관이라서 한 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화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습관처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자주 화내는 습관까지를 버려낸다고 그러면 퇴직을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데 나쁜 습관들은 다 사라지고 좋은 습관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젊은 사람들과 접촉해라. 두 번째는 낯선 장소를 찾아라. 세 번째는 새로운 지식을 공부해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 사례를 넣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젊은 세대와 접촉하라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퇴직 후에 저희 동년배나 저희 선배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들의 대부분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나간 30년의 세월, 특히 직장에서 나 때 잘했던 얘기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어쩌면 퇴직 이후의 생활을 갖다가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데에 관련되어진 접촉이라고 저는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신선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독서 모임에 가서 이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진짜 어떨 땐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은퇴 공부라는 제 독서 모임에 들어와서 27살이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삶을 갖다 얼마나 밀도를 높일 건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젊음이 가지고 있는 생동감과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자꾸 내 안에 길을 받아들여야지 나이 드셔가지고 과거에 있는 것들만 계속 울고 먹고 있는 분들과의 접촉하게 되면 생동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생동감을 살고 싶다면 젊은 사람 만나세요. 젊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세요. 그것도 하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 젊은 사람들을 만나라. 두 번째 부분은 낯선 장소를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퇴직 이후에 가장 편안한 장소가 어딘가요? 집이에요. 근데 집에 계속 있다 보면은 뇌의 활력, 몸의 각성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장소, 나한테 너무 익숙한 장소, 이게 아니라 낯선 장소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산책을 하더라도 오늘 이 코스로 갔으면 다음은 이 코스로 가고, 다음은 이 코스로 가고, 카페 같은 데도 가서도 새로운 카페를 가게 되면 그 카페 내 분위기를 적응하기 위해서 내 뇌가 자극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자극적인 삶을 갖다가 계속 내 안에 내 뇌의 마음에 주기 위해서는 낯선 장소를 가는 것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을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데 퇴직 이후에 새로운 공부를 안 해요. 예전에 해왔던 그 모든 걸 갖다가 계속 우러내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좋은 유튜브 같은 것도 듣고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주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갖다가 내 안에 각인시키는 작업, 이런 걸 갖다 저는 퇴직 이후에 얼어붙은 내 마음을 깨우는 도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접촉하는 부분들, 낯선 장소로 가는 부분들,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에 삶의 활기가 드러나고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에너지가 쌓이게 된다는 걸 갖다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을 얘기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격증을 따는 게 좋습니다. 자격증이라는 건 사회적 징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 징표는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에 좋을 거라고 예측하고서 그걸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트렌드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격증 많이 따시는 분들 중에 공인중개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근데 그게 공인중개사를 갔는데 그쪽에 내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쪽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그 자격증은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놨는데 어르신들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나한테 너무 싫어. 그러면 그 자격증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 자격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 숲을 설명해주는 그런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산에 가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다음에 능설명사 같은 분,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거 가지고서 이후에 이 자격증을 갖다 활용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겠다는 생각보다는 나 이게 좋아. 근데 이게 좋은 것들이 나중에 가서 직업으로까지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게 되는 게,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가 좋아하는가 자기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좋은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를 갖다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뭘 좋아하는가, 나를 바라보는 것들에 주안점을 둬야지. 젊은 세대와 접촉하고 낯선 장소를 만나고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라는 게 뭐냐면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날 수 있게 자꾸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해서 자극받아가지고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몸으로 옮겨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증표를 받는 게 자격증이 되고, 그렇게 가는 것들이 맞지 사회적 트렌드, 미래를 예측하고 이게 좋은 거래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귀에 안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 내가 좋아하는 것들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것들을 출발해서 자격증을 따라, 이렇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글쓰기라는 게 취미였어요.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글쓰기라는 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갖다가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되는 부분 때문에 글쓰기란 취미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역할들을 해왔고요.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또 남의 지식만을 계속 집어넣었는데 이 지식을 갖다가 밖으로 표출해야 되잖아요. 아웃풋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면 송곳 같은 역할을 해요. 내 안에 막혀있던 것들이 뚫고 나가주는 이 송곳 같은 역할도 이 글쓰기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쓰기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과정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도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좀 더 내 삶의 밀도를 갖다 깊게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한테 주어진 이 하루가 퍼펙트 데이지가 될 수 있도록 몰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들은 나는 글쓰기를 못해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읽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글쓰기까지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의 길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나의 마음의 지도를 가지고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유화라는 걸 됐다가 다시 개인화돼서 혼자가 돼가요. 처음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어요. 개인으로서 태어났다가 점차 가면 갈수록 사유화가 돼가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일원으로 넘어가고, 직장에 가도 직장이라는 공동체에 우선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하면서 50까지를 와요. 근데 대한민국의 주진 일자리의 퇴직 연한이 49.3세잖아요. 그럼 50 이후부터는 그렇게 해왔던 모든 것들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직장에서
자기가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관련돼 마주왔던 친구들 떨어져 나가고 정작 남아있는 건 가족이 될 거고 가장 친한 친구일 거고 가족마저도 서서히 떨어져 가서 나중에 혼자 외로이 두 평이 안 되는 침대에서 홀로 죽어가서 관으로 들어가는 게 저희 인생인 것 같아요. 50 이후부터는 자꾸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가려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같이 어울려지지를 못해요. 특히 제가 퇴직 이후에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퇴직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많던 인맥들이 순간에 딱 사라지니까 내 마음의 공허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 혼자 지내는 법, 홀로 지내는 법들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만들지 않으면 점점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껴가겠구나. 혼자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혼자 되는 것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혼자 되는 것들이 다 모여져가지고 결정체를 저는 어떤 걸로 보냐면 다이아몬드를 봐요. 다이아몬드하고 숯하고는 똑같은 원소기호 C가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들은 어떠냐면 고온과 고압에 감춰져서 단단하게 뭉쳐져서 다이아몬드는 어떤 걸로 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돌덩이가 되거든요. 사람도 마지막에 죽어가는 순간에는 그래 모든 걸 다 내 안으로 다 끌어들여서 단단하게 서 있어야지 그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정확한 의미를 갖다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법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혼자 지내도록 요구받기 시작하면 섭섭함, 상실감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 가끔 이제 지하철 타면은 소리시는 분, 화를 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뭐냐면 혼자 지내는 법을 스스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상실감이 커져가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였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법을 정확하게 단단하게 해봤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지는 이 공동체 사회에서 일원으로서 그래도 존재해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법들의 가장 좋은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든다면 글쓰기, 그림 그리는 거. 예술 쪽이 혼자서 지내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취미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나이 들고도 진짜 멋있게 살고 계신 분들을 보면 혼자서 외로움을 그대로 다 스스로 감수하면서 자기 삶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혼자 되는 법들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서는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외로워질 거고요. 비참해질 겁니다. 그래서 혼자 되는 법들을 반드시 배우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퇴직 후의 삶이 반딧불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확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은 별빛 같은 삶이에요. 회사에 후광이 있어야만이 빛날 수 있는 빛이에요. 근데 퇴직 이후의 빛은 자기 스스로 낼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반딧불이 환한 빛은 아니지만 몸 안에서 나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발광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회사 생활은 대부분 다 반사체예요. 상대방이 비춰준 빛을 갖다가 내가 반사해가지고 빛을 내게 하는 반사체인데 퇴직 이후에는 반사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딧불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딧불처럼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빛을 은은하게 발습할 수 있는 반딧불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50 이후에 반딧불처럼 살 거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기 안에 집중할 겁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글쓰기를 할 거고 일을 놀이처럼 해서 일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마흔에 재테크를 준비해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단단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딧불처럼 살아가겠다는 생각들을 꼭 마음속에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딧불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